기본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어떤 자긍심, 우리 특히 김진명 작가님이 그런데 강한 어떤 집념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지금 쓰고 계신 고구려, 예. 그 시절이 어찌 보면 가장 그 호연지기가 컸던 그 시절 아닙니까? 아, 고구려 대단했던 그죠? 시기죠. 근데 대제국이었던, 그죠? 그 고구려란 우리 이렇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인구가 15억 정도 되잖아요. 중국 주변의 나라 중에 중국하고 대등하게 싸운 나라는 잠깐씩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한국인처럼 5,000년간을 중국인하고 이렇게 대치해 오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한중심에 사실 고구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사상 몇 번 통일되는데요. 한제국 있고 진제국 있고 그렇죠. 이 수제국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수하고 당은 고구려하고 싸우다가 국력이 다 망간. 맞아요. 수는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나라가 예. 아예 망해버리잖아요. 살수대첩, 그때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동원된 그게 싸우는 군사만 113만이고요. 거기 식량 나르고 군수 지원하고 하는 사람이 120만에서 250만이 동원된 예. 그런 전쟁을 우리 고구려가 이겨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정신이 그 과거에는 있었죠. 조선시대 거치면서 이게 너무 순화된 거예요. 그 고구려는 지금 6권까지인가 내셨죠? 저는 고구려 쓰고 있죠. 10권까지 쓰고 있는데 지금 6권까지 출판했습니다. 언제쯤 완간됩니까? 한 2년 반 정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 고구려 10권을 통해서는 바로 과거 예. 한민족이 이런 민족이었다. 예.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저 과거뿐만 아니라 사실 그게 보이지 않게 연면이 흘러오고 있어요. 다만 조선 500년간 지나치게 이제 중국에 대한 예. 사대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예. 그게 잠시 이제 수면하러 들어갔다 뿐이지 현대에 있어서 다시 이제 대단한 기술로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반도체 그런 것들로 이제는 좀 필드를 바꾸지만 네. 세계에 우리가 항상 한무퉁이는 늘 최고위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잊지 말자는 뜻이죠. 이제 첫 작품이셨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돌아가면 예, 그게 93년이죠? 그렇습니다. 우선 93년이면 우리 작가님 30대 중반 그 정도 정도 됐습니다. 보였는데 예.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우리 집안의 어떤 좀 숨겨진 이야기 같은 게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예. 형이 이제 그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꽝하고 이제 형이 부딪힌 거죠. 예. 그 병사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제 전두환이 시킨 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군 내에서 예. 그때서 사회가 굉장히 살벌하고 아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때도 이 시위를 늘 주도하곤 했었는데 군에 가서 이제 군내에서 골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보안대로 제가 그때 재미나는 게 부대장이 커피 대접하면서 김일병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왜냐하면 그 부대장한테도 치명적이거든요. 당연히 책임 추궁이 예, 오겠죠. 그렇죠. 예. 근데 나는 내 형이 위대했던 게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바로 보안대장이야 막 엄청난 병력이 출동해서 잡아가가지고. 그랬어요. 예. 예.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인계받았죠. 그나마 우리가 누군가가 알려줘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군의관이 같은 서울대학 졸업한 그 군의관이 거기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이 몰래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형이 그렇게 된 걸 알았죠. 그래서 전 가족이 해서 이제 겨우 빼내왔는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해서 겨우 빼왔는데 이제 그때 거의 죽은 거나 다른. 그 실제로 죽었어요 그 후에.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고문 후유증이군요 결국은. 그렇게 봐야죠. 아버지가 이제
안주 없이 매일 소주 5병씩을 습관적으로 드시고는 이제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죠. 그래서 내가 그때 잠깐 그 사업가의 집안이니까 가족의 명예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잠시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 사업을. 아버님 사업은 아니고 이제 그 좀 다른 쪽으로. 예. 근데 그러시다가 이제 다 작파하고 소설 써야 되겠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비애를 느낀 게 그때 내가 이제 하려고 했던 사업이 그 오존 가스를 발생시켜 가지고 정수도 하고 이제 하여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만드는 그 오존 기계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만치 그 기술력이 높죠. 예. 그래서 내가 외국을 나가 보니까 외국에 이제 그런 기계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수입해서 팔면은 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중소 제조업하는 사람들이 참 고생이 많구나. 저는 그때 이제 그 외국 제품을 수입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을 자주 다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벌이가 먼저 보여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형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저도 이제 그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후진성 이게 그 당시도 이제 거의 군사정권 아류였으니까요. 그렇죠. 너무 한심하고 갑갑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온갖 그 압박과 또 의식의 압박 네, 또 보이지 않는 그 잘못된 사회 법률 학문의 전통 때문에 정말 못 사는 모습이 너무 갑갑했죠. 그래서 내가 이 돈만 벌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 그만두고 그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이제 썼죠. 그런 답답한 한국 현실을 정반대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도쿄에 날린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쓰게 된 가장 그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좀 그 뭐랄까 그걸 꼭 언론의 자유로 그럴 수도 없고요. 어떤 그 너무 의식이 일변도로 몰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라는 자유로운 어떤 사고 발상의 자유 이런 게 억압된 사회였죠. 그렇죠. 그죠. 특히 그 시절에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물론 군사 정권이나 이제 그런 그 관료 집단의 압박에도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학문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분위기 자체도 너무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 예. 특히 이제 그 의식의 자유라는 우리는 정의가 뭐냐 그랬을 때 이제 개인의 의식의 자유가 확대된 걸 정의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그 의식 면에서 우리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래 그렇게 살다 보면 의식 자체가 굉장히 그 좀 빈곤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이게 그 당시 이 북한이 뚜렷이 핵 개발을 한다는 뭐는 없었는데 그 미국이 그때 1993년 그 무렵에 이제 북한을 폭격하겠다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은 얼마든지 그런 뭐 음모를 꾸밀 수도 있고 자기네 국익에 맞게끔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 걸프전에서도 봤듯이 실제 핵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핵무기 있다 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은 미국은 갖고 있는 거고 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거든요. 확실치도 않은 뭐 전혀 지금으로 보면 그때 핵무기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걸 핵무기가 있다 몰아붙여서 이제 폭격을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회 대응이 너무나 한심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리 사소한 것도 건전한 사회면은 반대 토론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게 자유롭게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그 태제가 있으면 안티테제, 신태제로 이렇게 자꾸 역사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미국이 그 근거도 없이 북한을 폭격하겠다는 데 대해서 전혀 반론이 안 나와요. 언론, 뭐 지식인, 뭐 아무 반론이 없는 거예요. 특히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 완전히 죽은 사회죠. 그래서 이런 사회는 아니다 해서 이제 무화를 쓰게 된 건데 거기에 이제
그럼 이제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보자. 과연 그 5천년 한민족이 예. 그 완전히 그 북한은 뭐 중국, 러시아, 남한은 미국, 일본에 경도돼 가지고 그 동포끼리 옆에 나라들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대결 일변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건 우리가 이제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들인데 그게 이제 뭐 일본을 부순다, 핵을 이렇게 된 핵은 하나의 수단으로 동원했을 그런 건 뿐이지. 하나의 소재고, 그 안에 담고 계신 정신은 우리가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시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시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얘기한 것처럼 93년 그 책을 쓰셨던 시점 우리는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5천년을 이어온 민족이라면은 민족적 가치와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큰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붕괴돼 버리고 한쪽은 이제 이 북중로 축에 한쪽은 그 한미일 축에 이렇게 돼 있고 민족 공동체나 민족의 역사나 민족의 의식이 완전히 그 형해화돼 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만했던 거거든요. 그 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동북아 정세에 대한 관심이 소설 사드, 소설 미중 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오늘 이 동북아 정세에 격변하는 현실 하나하나를 다 논할 수는 없고 그럼요.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펼쳐나가는 주도 세력으로서의 한국 가능하죠? 물론 가능하죠. 물론 가능합니다.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될까요? 그것이 일단 저는 뭐 현상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기 전에 이제 우리의 이 정신의 태도. 그게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 즉, 그걸 좀 굳히고 단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주체적인 정신무장.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체적으로 잘 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가 잘 이렇게 단결되어 있으면은 어떤 변화든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단결이 전혀 안 되고 분열되어 있으면 이 분열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은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분열이랑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유고 논쟁이고 토론이고. 그거는 사회 자체는 늘 그렇게 분열되어 있고 온갖 각도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나만이 옳은 게 아니라 남도 옳다. 이게 이제 활발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거를 이제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분열이라 보지만 사실은 민주사회에서는 그거야말로 다양성.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활기잖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데 다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위기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지정학적으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구려 때의 교훈을 봐야 되죠. 막강한 고구려가 수나라도 무너뜨리고 당태종도 무너뜨린 그 고구려가 영계소문의 자식들이 분열하면서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빨리 이게 변하다 보니까 지금의 분열을 어느 만큼은 우리가 좀 공통된 가치관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집단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지만 뿌리. 그렇죠. 그런 어느 한 부분은 우리가 좀 다 내던지자. 그것이 고구려 정신인데요. 고구려는 뿌리. 외적의 침입을 당했을 때 고구려는 이제까지 싸우던 걸 다 멈춰버리고 외적에 대해서는 아주 이 일시단계로서 뭉쳤던 게 이제 고구려의 전통이거든요. 그게 현대에는 과연 불가능하냐, 그게 더 이상 필요 없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같이 뭉칠 수 있는 공동선을 한번 찾아볼까? 이것도 우리 사회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게 어찌 보면 민족 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민족혼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가치관의 현대 가치관의 시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일제 시대의 우리 이 저항 인사들. 당연하죠. 예. 거기에서 우리가 이 올바른 정신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바탕이야말로 민족혼이다. 그렇습니다. 네. 민족혼, 얘기 잘하셨네요. 민족혼 또는 그 일제시대 때 보여준 어떤 이 예. 자유와 진리와 정의를 향한 인간 본연의 그 끊이지 않는 정신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어쩌면 그렇게 되는 게 무서워서 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저 난리를 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요. 좀 그 자기들이 가장 편한 상태로 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제까지처럼 막 동족 상잔에 사실 6.25 전쟁이라는 것도 그러니까요. 미국과 소련이 대리전을 치른 거에 맞아요.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변화, 앞으로 건전하게 자꾸 그런 논의들이 예,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이렇게 좀 더 단속시켜 나가고 좀 더 상향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지금 고구려 2년 반 동안 더 쓰셔야 이제 완간이 될 거고. 예. 그럼 앞으로 2년 반은 계속 그 작품만 하셔요? 아니면 다른 거 지금 또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고구려도 물론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정신과 이제 우리 민족혼을 찾는. 예. 다만 그 요즘 이제 이 오랫동안 무궁화 이후로 그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의 네. 이제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을 쭉 그 천착해온 그 한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예. 요즘이 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과거에 이제 오랜 동안 한미일 북중로로 대립하고 있을 때는 비교적 안정됐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중 간에도 전쟁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미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있고요. 예, 예, 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미국의 변화. 그 접촉이라는 거는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지난 100여 년간의 미국을 또 완전히 틀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 윌슨의 이제 그 어떤 멀로 닥트린 이 네, 고립주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뭐가 많이 변화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또 무슨 문제에 봉착하고 있냐면 이 중거리 미사일 문제.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미국은 이 위험한 나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동안 ICBM이면 다 된다 생각했던 거거든요. 대륙간 탄도탄이면 된다. 탄도탄.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실제 이제 미국이 위협을 받는 거는 본토가 위협받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기지나 항공모함이 위협을 받는다는데 이제 이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 ICBM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 중요하다. 최근에 그래서 미국이 그 중거리 미사일 금지 협약에서 탈퇴해버렸잖아요. 탈퇴했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탈퇴하고 지금 급속도로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거든요. 예, 근데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게 뭡니까? 문자 그대로 원거리가 아니잖아요. 중거리. 그러니까 그건 미국에 배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괌이나 일본 어쩌면 우리나라에 배치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가장 배치하고 싶은 게 이제 이 한국이에요. 그래야 중국 어디든 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소위 이번에 쥐소미아라는 게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한일 군사 정보 그거는 보호 그 협정. 일본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 쥐소미아가 필요한 건 미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쏘는 게 여기서부터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거리 미사일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 한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지나면 사드도 못 봤는데 이번엔 중거리 미사일은 사드보다는 뭐 수십 배 중국 쪽에서는 위험한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한국이 거의 배치할 수 없죠. 한국이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뭘 내밀게 돼 있냐면은 그래 그러면 우린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한미군 철수가 네.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깨지면 한국의 안보가 깨지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먼저 허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깊이 뭐 좀 뭘 내놓으려고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소설을 한번 내놓으려고 해요. 더 얘기하시면 소설 내용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일 중러의 요 새로운 각축의 변화, 예. 그 속에 중거리 미사일 등등을 소재로 하는 예. 그 어떤 소설을 지금 구상 중이시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고구려의 완간 또 집필하고 계신 이 신동북아 질서의 어떤 격변에 대해 대처하는 우리의 지혜 예.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 그리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 반도체 국가.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글 창제국이 빠졌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